집이 굉장히 간소하신 걸 보고 이제 깨달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막 버리고 외국에 오신 저기 흑대적이에요. 근데 진짜 적으신 아 그래요? 박스도 있는데 뒤에. 저거는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 하지 마시고 선택했었어야 됐어요. 더 이분 가져 이불도 벌써? 이불 많이 이불 있으니까. 뚫어요. 네. 이분 있는 쓸거 하나 촬영이니까 네. 여행 작가님하고는 지난번에 해수욕장도 같이 갔죠. 해수욕장 네. 그런 사이예요. 어디 해수욕장을 갔어요? 저희 부산의 기장? 아니요, 일본 일본 해수욕장인데 그때 작품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한테는 근데 뭐 그게 일반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자연에서 워크숍을 일광에서 거기서 했는데 소나무에서 하는 저는 사실 거기서 느끼는 그냥 반응으로 한 건데 저도 그런 걸 처음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그 대학로가 소나무에서 하는 자연에서 워크숍이 제 원래 하고 있는 그런 계획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거를 좀 벗어나려고 계속 그냥 즉각적으로 좀 반응으로 나오는 거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저도 사실 항상 긴장하고 설레이고 남들이 하고 뭐 놀래고 저도 똑같아요. 네, 되게 그때는 저도 사실 편하게 하시는 거 것이 그때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라 계획에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해운대에 제가 집사람을 데려가서 따라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어떤 거냐면 그냥 좀 파도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뭔가 자연미술 워크숍이 항상 그 장소에 가서 이제 되게 그냥 목적 없이 좀 그냥 사실 저는 항상 목적을 갖고 뭔가 형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되게 불편하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 약간 어린 아이가 약간 뭔가 모래성 쌓듯이 그냥 허물어질 걸 하고 별로 결과물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냥 과정을 되게 즐기면서 하는 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냥 어떤 계획 없이 사실 좀 되게 부담감을 갖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파도를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니까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들어오고 이런 그런 어떤 그 에너지 같은 것들이 제가 그런 파도 에너지를 받아서 뭔가 그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모래사장이 이렇게 모래사장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발자국이 나는 거를 제가 파도가 밀려오는 거를 제가 파도가 돼서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카페트처럼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한 사람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어요. 제가 있는 장소까지. 그걸 이제 작업을 하고 어떤 그런 걸 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에 오신 참여자들,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냥 제가 꼭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갈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좀 멈추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게 그 주변을 좀 편편하게 모래를 편편하게 편편하게 하는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얘기 안 하고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발밑에 그냥 동심원 같은 거를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움직이지 않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더 못 움직이더라고. 다 움직이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근데 제가 그때 사람들 선택한 기준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가 대화를 별로 하지 않은 사람들, 되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권력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 제가 누군가 잘 보이고 싶으면 사실 그 사람 밑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때는 소통을 잘 해보지 않고 또 이걸 해서 그래서 그때 처음 봤던 사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몽골 인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네,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분도 작업을 했었는데 네. 되게
궁금한 게 그냥 서 계시면 그분 옆에 가서 이렇게 네, 그냥 제가 말없이 네, 이렇게 가서 선택을 해서 그걸 당황해서 못 움직이시고 당황해서 네, 맞아요. 고민을 하셨다고 이거를 내가 무너뜨려야 이거를 되나? 무너뜨리고 갈까 아니면은 그때 최혜문 선생님이랑 그다음 클레가 작가님이랑 같이 다 지난번에 한 3분 정도 선생님을 할까 하다가 너무 약간 어렵지 무대에 있어서 센터장. 이건 약간 아부다. 살짝 저를 보시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진짜 죄송한데 이게 뭐예요? 엎드려서 했다니 네, 제가 또 네. 발밑에 가서 진짜 수영하는 것좀 너무 서 계시는데 가서 이렇게 네, 하고 모래사장. 그냥 말없이 가서 이렇게 진짜 엎드려서요? 편안하게 네, 네. 손으로. 무릎 꿇어서요? 아니면 진짜 무릎을 누워서요? 꿇고 그냥 발을 그 서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러면 큰 원은 크진 않았지만 그러 나가면 사람들이 좀 당황하고 뭐 하시는 하시는 분인가 하시겠다. 근데 다 아는 사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면은 어땠을까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그때 집에 가면서 그때 누구지 그 얼굴 하얀 사진 작가분이거든요. 사진을 인수하시는 그 선생님이 이건 기록으로 남겨서 안 된다. 구두로 전해야 된다. 왜요? 이 기록을 사진 올리면 안 된다. 이때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자연미술 그 일광 자연미술 그 전에 이렇게 얼굴에 네. 뭐죠? 흙을. 흙을 이렇게 바르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잠깐 소개해 줘. 그때 사실 그때도 저는 그때 사진 촬영을 이제 소나무 대한민국 소나무에서 그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화이트라는 컨셉을 가지고 뭔가 의상을 준비한다든지 화이트라는 컨셉으로 뭔가 해오라는데 저는 그 얘기를 못 듣고 갔어요. 그냥 화이트를 다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화이트 물건이나 흰색 옷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다 했는데 저는 그냥 거기에는 흰색 티셔츠를 빌려가지고 근데 이 화이트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어쨌든 화이트를 더럽히는 그런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흙을 되게 다루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주변에 보니까 흙이 또 있더라고요. 위에 흙, 덩어리랑 그걸 보고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자연스럽게 이 옷을 더럽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묻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제가 세수하는 그 작업하고 하면서 화이트라는 거를 오히려 지저분하게 하고 이렇게 좀 붙여가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제가 화이트란 주제도 있지만 제가 흙에 대한 흙이라는 것이 저한테 애증의 관계 약간 제가 조각 작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재료로 처음 다뤄보고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데 사실 하나 한계에 부딪히고 좀 약간 떠나고 싶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흙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런 이 흙을 한번 새롭게 쓰고 싶고 하지만 뭔가 그냥 벗어버리고 싶고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그 흙으로 제가 이 흙으로 세수를 하면서 제가 막 만들고 뭔가 형상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냥 흙이 되고 싶다 흙으로 덮어버리면서 좀 조각이 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두 분의 전공이 좀 비슷하시네요. 조각, 네. 저도 맞아요. 네, 맞아. 그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반갑기도 한데 부럽기도 하고. 쉽기도 하시고. 아니, 저는 아직 흙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그럼 지금 활동은 주로 어떤 데 많이 하시는지? 사실 전시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데
만들면서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그런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이런 주제가 사실은 조각이란 매체를 어떻게 하면 나만의 방식으로 바꿔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했던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제 스스로가 한계를 좀 먼저 지워놓고, 너무 미술이라는 게 광범위하고 다룰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제가 시작을 나는 조각을 새롭게 하고 싶다, 이러한 딱 틀을 정해놓고 이 방법을 내가 최대한 끝까지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그런 생각도 있고, 자유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조각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결과물과 그 과정이 되게 밀접하고 결과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이 함께 보여지는 이런 작업을 생각을 하는데, 점점 사실 그런 틀에 제가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되어서, 그리고 제 스스로도 살면서 지금 이런 내용을 내가 관심이 있구나, 그런 매체에 나가고 내용을 새롭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담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아서 여성 문제나 아니면 작가의 어떤 삶이나 자연 환경이나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그때 공공기술이나 이런 문제를 계속 계획을 하면서 제가 어쨌든 조각의 어떤 만들기 중심에서 계속 내용을 같이 다루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좀 전체적인 큰 방향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막 이런 레지던시도 시도해보고 되게 콜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저는 되게 바쁘게 쓰고 있는데 유명해지시니까. 아니 근데 이상하게 정체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요? 정체된 느낌. 정체. 뭔가 정말 바쁘고, 나는 정말 작업을 많이 양적으로는 하고 하는데, 제가 내가 남는 작업을 생각해보면은 한 3년 전 아니면 되게 중요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 고민이 되게 많아요. 작업에 그 고민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것들. 예. 왜냐면 이러시다가 갑자기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이런 얘기도 못 들어요. 그래서 그거 되시기 전에. 근데 지금은 사실은 작가로서 사실 어떤 이런 모임이나 발표 자리에 가면은 정리되고 내가 확실하고 자신감 있는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사실 여기에 오면서 나랑 가장 내가 학교 작업을 했던 곳 중에 가장 멀고 제가 살던 곳이랑, 그리고 가장 거리가 먼 미세먼지라는 걸 가지 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적으셨더라고요, 진짜.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가 약간 뭔가 피아의 장소로 이상하게 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저의 그 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그 사람들 모이고 이런 자리를 되게 싫어하는 것보다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항상 레지던시에 가면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 에너지가 다 딸려가지고 저는 좀 그 편한 곳을 되게 찾아요. 그 편한 곳. 그래서 작업실 같은 게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곳이 있고 그런 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기 오면서도 되게 드러나는 곳인데 드러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너의 철학이 뭐니? 작업에서 뭐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 작업을 얘기를 해봐라.
그런 요구들이 많고 그럴 기회가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그 부분 다 있는 걸까? 직관하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 생기겠지라는 저도 기대가 있지만 저는 사실 제가 좋은 거, 제가 살아가면서 행복? 뭐 이런 것들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내 마음 편하게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이게 작업인가라는 생각도 주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본 것들이나 나라는 사람을 이제 사회에서 보는 걸 내가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속도나 그런 부분에 좀 묻히고 싶은 저의 속도가 그런 걸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네, 이제 저와 같은 공학자가 예술학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외람되긴 한데요.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과학과 예술이 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보실 건 아닌데요. 그래서 외람되다고 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외람되죠.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술가분들이 제가 드리는 노래를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또 이런 자리가 아닌데 그냥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이언스 올전을 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멋있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뭔가 준비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은 어떤 일어나는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술은 본질을 이렇게 좀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뭐 설득력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본질을 알아서 사람들이 뭐 아름다움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진실을 안다든지 진리를 안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움직이고 위로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술 작업이 있는데 그럼 과학자도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관찰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술가도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본질을 알기 위해서 방법론을 막 찾고 한 사람은 질서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찾으면 이게 같이 분리되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갈 수도 있고 분리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 두 사람이 이제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그것과 조금 연결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 사람들은 그거죠. 과거를 미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되게 당혹해요. 만약에 이제 갑자기 아이폰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우리한테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제의 생활과 이 아이폰을 내가 사고 난 생활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간극이라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자신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회가 갑자기 막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술가로서 그 간극을 일반 시민들이 충격에 빠지지 않고 너무 소외되지 않고 이러기 위해서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그게 간격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뭔가를 제공해 드리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요렇게 연결하세요. 그러면 어려움 없이 연결이 됩니다. 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80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거는 과거로부터 이 지금의 현재 혹은 미래로 이렇게 연결하는 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죠. 미래를 그분들한테 충격을 받고 막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는 분들한테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때까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으로 연결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길이 있고 그것을 쌍무시하고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런 세대가 왔다. 디지털 세대한테 아날로그부터 해야 너는 된다. 뭐 게임에 중독되지 마라. 게임하는 것은 병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아날로그부터 이렇게 돼서 디지털 돼야 너가 성공도 하고 사람도 된다. 옛날에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들한테 핸드폰을 안 주더라. 그 어떤 아날로그 시기의 사고를 가지고 한 다음에 딱 디지털 하면 그 큰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거는 그런 사고죠. 하나의 석세스라고 하자. 연결고리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디지털 세대에 태어난 사람은 디지털 세대로 태어난 사람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걔네들이 열어가게 그냥 방해하지 않고 걔네들한테 이렇게 한바탕 놀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영어로는 그걸 이나비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작가님들이 고민하시는 분은 우리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고민하는 거 되게 비슷해요. 뭔가 이게 뭐 기술이 나오면 우리도 이게 옛날에는 어떨까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거기부터 출발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늘 이제 저와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개는 이렇게 또박또박하고 이게 어느 학파의 얘기냐 어느 그룹의 얘기냐라고 묻고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고 논문도 리젝트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약간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받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예술을 전혀 모르지만 예술가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면서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서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끼시는 걸로 가셔도 꼭 과거와의 연결을 안 지으셔도 된다라는 그 부담이나 뭐라고 하죠? 부담? 혹은 그런 의무감 같은 걸 좀 느끼지 않으셨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젊은 분들 또는 플러스 그리고 예술가 분들의 특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감 같아요. 그렇게 해서도 갈 수 있다라는 길을 보여주지 못하면 지금의 젊은 분의 세대에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항상 기성세대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럼 그래서 너는 어떤 학파를 있는 거니 뭐 아니면 이런 조각이 있으면 아니면 이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결고리니 뭐 모더니즘이니 뭐 아니면 메타 모더니즘이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성세대가 만드는 시스템, 기성세대가 만든 틀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작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로서 해석해야 되는 데 끌려가게 된다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용감하다고요. 예술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용감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고민을 하시고 저 같은 사람의 뭐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팁이라도 드린다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많이 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좀 생각하는 고민 그 아까 유명 그런 유명해지고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서 그 작업하다 보면은 그냥 이건 되게 개인적인 거지. 강도 같은 거, 작업의 강도, 그런 기다란 뭐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내야 된다 이런 약간 압박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과학자도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을 벗어나면 더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유치를 해야 되고 그 정도는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항상 작업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듣다 보니 든 생각인데 저도 예술이랑 거리가 좀 멀어요. 그리고 잘 모르고 이제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0cm 딱 하면 10cm에서 기대하는 감성이 있잖아요. 10cm가 계속 똑같은 1집, 2집 똑같고 근데 그것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인터뷰하는 걸 보면 되게 부담 느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 새로 약간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걸 꾸준히 해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오히려 더 기대하기도 하고 네. 좋아하실 사람 어제 되게 급하게 데이비드 호크니전을 이번 주 일요일에 벌써 끝나요? 진짜 한 30분밖에 못 봤어요. 끝나는 그 호크니라는 작가가 엄청 현대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가봐야 되는 전시라고 가봤는데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시민수만에서 뭐 이렇게 뭐랄까 그냥 만들어진 인물 같기도 하고 물론 좋은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모든 작업이 다 좋진 않아요. 지금 피카소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걸 사람이 좋아하는가도 다 알겠고 이 정도의 그 크기와 퀄리티와 재료와 뭐 어떤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지? 근데 나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런 다른 느낌 막 이렇게 그런 걸 내가 거부하는 것도 아니면 못하는 것도 기회가 없는 것도 이런 생각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항상 보여지는 일이 저랑 사실 되게 안 맞거든요. 근데도 이 길을 들어가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끌고 가면서 이게 되게 작품으로서 보여주는 것과 이게 정말 하고 싶었던 동기나 그 순간순간 느끼는 건 되게 다르니까 거기에서 뭔가 오는 괴리감을 작가로서 저도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사는 것들도 정말 내가 재밌고 어떤 이렇게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왜 우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여기는 건데 그런 결과물 또한 나의 작업 선상에 되게 중요하겠다. 새로운 출발로서 삼고 싶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나갈지가 사실 고민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를 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고 저는 그러니까 좋아해요. 되게 희한하게 작업은 또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하고 하는데 근데 항상 나 공감가고 있다고 말안 해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호주에서 만나서 저도 언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모델 대달라고 하고 그때 만들고 만들고 수출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되게 이게 뭔가 정말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고 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하면서 되게 혼자 원래 작업실에 꼭 처박혀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게 되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내가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거 그 오버한 에너지를 안 쓰고 싶은데 우리 사회화가 너무 돼가지고 제가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 네, 작가님이요? 네, 제가 솔직히 그런 게 저의 원래 부모님 당연히 같이 있을 때는 나올 수 없지만 근데 이상하게 하나의 나의 나는 하나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언제나 나 같은 모습이 나온다 이런 생각 갖고는 사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이에서 월드는 이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이 프로그램 예술가들을 망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째잖아요. 네. 약간 소나무에 있는 작가들을 좀 더 이렇게 무대에서 그러니까 기회가 되고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게 올 수 없는 기회이고 근데 내가 잘하지 않으면 뭔가 다음에 이게 없어도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사실 약간 왜 내가 나만 잘하면 되는데 전체 아무도 프레시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도 이상 갖고 쓸데없이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하다는 걸 약간 느끼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괜히 유명해지실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여기 공부를 후회하시는 수도 그렇지는 않으시죠.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욕심으로 다 하는 건데 정말 이런 생각 어제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기획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기에 이 울산 이 뮤지스트에서 하는 거를 가는 게 너무 약간 과연 이 프로그램을 이 시기에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일이 막 많아지니까 이걸 내가 쳐냈어도 되는데 사실은 그러긴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이게 내가 조금만 더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했으면 어때 그런 생각까지 하고 그래도 여기에서 더 여유를 찾고 해야겠다 생각을 공간 이동을 하는 것 같고 되게 가능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달라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진은 씨를 겨울하고 지난번에 보면 작품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작품 가지고 설명도 하셨고 진행 중인 작품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처음에 이제 이 레지던시를 정영길 선생님하고 구상을 할 때는 뭔가 작품 위의 전시가 없어도 된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작가님 오시면 뭐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고 하다 보니 어머 막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런 작품을 하세요 라고 느끼지만 사람들은 또 크게 박수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가님들은 그 다음엔 더 해야 된다는 부담도 가지시고 하지만 원래 그 취지는 사실 고민의 흔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작가님들이 오셔서 과학예술영화의 레지던시가 과연 뭘까?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음에 오면 이런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물론 그 작품을 해주신 분들은 고맙고 또 소중하게 여기죠. 근데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그런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 또 혹시 그런 데 대한 부담을 가지실까봐 워낙에 이것이 기획된 로도 저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센터장으로서 일단은 일단 규정을 먼저 하고 또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로 남겨서 그런 것은 그런 거죠. 그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일단 우리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바깥에 얘기하면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국가과제를 받아가지고 지엄하잖아요. 사실은 세금이라는 게 얼마나 지엄하다는 것도 알고 그게 뭔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 자신하고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뭐 이 세금 한 푼 내는 거 나는 뭐 연말정산에 내고 나면 낼 때는 진짜 이게 내가 왜 이 돈을 내야 되나 막 물어 뚫리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근데 그 돈을 받아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엄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이 돈 받아가지고 이럴 때가 많은데 사실은 저는 저 자신한테 끊임없이 이게 묻는 거죠. 되냐? 된다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국가에 국민의 재능을 받아서 국가가 지원하는 이 연구를 하면서 나만큼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냥 제가 제한테 없다라고 믿어요. 저는 자다가도 생각하고 꿈에도 생각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됐다. 비록 뭐 이런 방송국에서 와서 저를 공격도 많이 하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으면 법적인 것을 내가 어긴 적도 없고 윤리적이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말하면 글쎄요. 윤리라는 건 사회적으로 나를 윤리적으로 잣대로 대꾸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자신한테 물으면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작가님들이고 레지던시에 오셔가지고 고민을 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로 충분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은 거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을 또 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랩에 가가지고 또 가실 거잖아. 랩을 하면 우리 실험하는 학생들이 하는 모습을 막 물어보면 걔네들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야, 이렇게 해서 어디에 낼 건데, 어느 전으로 낼 건데, 뭐 이렇게 물어보지 다른 각도로 물어보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어떨 때는 좀 약간 의아해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방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근데 그 학생이 한 10년 후에는, 생각해도 10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논문을 몇 개 내면 교수가 돼야지, 취직을 해야지, 무엇을 가든지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중간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했을 때는 작가님들이 던진 질문이 그때사 이제 그 싹이 트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자기들도 모를 수 있죠. 내가 이 질문을 받는 의미가 뭘까라는 걸 모르고 그런 것들을 사이언스 월드니 작가님을 통해서 그 공학의 랩에서 일하는 학생들, 연구하는 학생들한테 주고 있다 나는 믿어요. 지금은 시간이 낭비다, 뭐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라고 저도 믿고 작가님들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불안하다고요? 근데 현실은 다르죠. 네. 궁금한 게 제가 낸 계획을 혹시 보셨나요? 네. 네. 제가 사실 원래 환경 문제나 이런 거에 누구나 관심이 있듯이 저도 그렇게 이렇게 활동가처럼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주제를 잡아봤거든요. 그리고 뭔가 한 달이니까 되게 짧고 확실한 주제를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냈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예상 바뀌었다 이런 선생님의 교수님의 그게 어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어디서 들었어요?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궁금해진다고요? 아, 예. 이게 약간 네. 어떤 저도 여기 오니까 좀 약간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되게 제가 그걸 생각해서 과학자를 만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상만 했던 거를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한 곳에 왔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기 오니까 또 관심사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약간 결과물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결과물을 예술적으로 어떤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그 의욕이 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약간은 좀 더 좁게 잡고 가능한 거기 시간 안에 가능한 어떤 걸 내려고 적어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여기에서 다른 걸 해도 되는지 약간 궁금하고 계획안에서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이때까지 제가 뭐 짧게 만났고 그냥 또 이렇게 소개받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서 작가님의 모습과 제가 이제 상상하면 이런 연구를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딱 적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고. 작가님도 있어서 사실 그런 거를 해보고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그러니까 상투적인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놀아봐서 좋을 것 같긴 해. 밤에 얘기죠. 그리고 또 놀랄 게 있어요. 지난 세 분의 작가님이 계셨잖아요. 랩에서 이제 실험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약간 놀랐어요. 그게 이제 물론 뭐 환영할 일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이 과학예술영화입니다 이렇게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걸 느끼셨고, 뭐 크로스 칼처, 뭐 칼처
이 문화에 충격까지 받은 분들 그 막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분위기가 그런가? 이렇게 또 오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또 하나의 그분들이 느끼시는 거고, 또 만약에 이제 그런 기회를 이번 주, 다음 주에 가지실 거거든요. 랩을 방문하시고 기회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셔도 되고 당연히 그렇게 이게 분위기가 우리 사이언스 월드 레지던스는 이런 분위기구나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고민만 하고 가셔도 되고요. 다음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다음에는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충고도 괜찮고요. 다 얻은 거든지 괜찮으니까. 지극히 요즘에는 단 하나도 어려워서 근데 자유로운 거, 뭔가 조건이 없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이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김동 선생님이 이 과일집의 매니저세요. 네, 그래서 좀 함께 고민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번 주 입맛에 맞으세요? 맛있어요. 아니 개나리 꽃차이 저희 그전에 왔던 산촌 유학센터 이 학생들이 보내줬어요. 제가 너무 많이 넣으니까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씹어먹었어요. 개나리 먹어도 돼요. 네, 드셔도 돼요. 개나리. 개나리가 노란색 꽃이. 그거를 이렇게 바짝 말려가지고요. 생강차인 줄 알았어요. 저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뭔가 떠올랐던 일화가 어떤 시간을 이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계속 막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저도 약간 시간이 저의 근본적인 어떤 주제 같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저는 요새 이제 아픈 얘기들, 아픈 사람들의 얘기들이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러 다니는데 치매 걸린 이제 아버지를 일찍이부터 간병을 해야 했던 청년 활동가 친구가 간병일기 쓰고 자기 치매 걸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딱 그 얘기랑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빠가 이거 필요해서 딱 손에 쥐어줬는데 바로 1분 후에 이게 왜 있는지 잊어버리시잖아요. 모르고 물어보면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물어보면 아들은 당황하고 화가 나고 물어보면 거짓말을 이제 아빠가 한대요. 그래서 아빠도 거짓말까지 한다고 너무 속상하고 막 분노하고 막 화가 났었대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아빠가 1분도 기억 못하는 거에 충격을 먹고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비어진 간격의 시간을 아들한테 설명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이해가 갔대요. 아버지가 그 친구는 또 결국 영화 작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때 이후로 이제 항상 이제 치매 걸린 사람들한테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 뭔가 계속 시작인 문구들을 잊어버렸지만 새로운 시작인 걸 알리는 문구들을 포스트잇으로 이제 집집마다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딱 말씀해 주셨던 거랑 되게 연결된 얘기인 것 같고 저도 계속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부분을 그런 얘기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그 과학에서 말하는 뭔가 다른 차원의 시간이잖아요.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이론에서 듣는 더 작은 단위의 시간에서는 사실은 뭐 그 고양이가 상자 안에 들어갔지만
인정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영역에서의 시간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까지 좀 연결돼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시간을 쓰는 개념 자체를 되게 다차원적으로 혹은 또 되게 좁아서 1분만 기억하는 사람의 시간은 1분 안에서 쪼개지는 또 되게 60초 단위의 시간에서 그 세계가 좀 이야기가 또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의 접근도 되게 그런 식의 접근을 하려는 노력 혹은 궁금증 그런 것들 좀 생각이 들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선형적인 시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연구하는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 너무 힘들어하는 게 과거가 많아질수록 내가 새로 연구할 것보다 과거를 알아야 돼. 과거를 아는 데 시간 다 쓰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셔도 된다라는 부담 없이. 저희가들도 과거에 사부들과 막 이걸 또 알아야 된다는 말 그게 진짜 딱 그게 그 선형적인 시간에 갇히는 것의 어떤 함정일 수도 있겠다는 근데 아까 작가님이 공간의 극복을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권력이라는 좀 하지만 시간의 극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과 과학이 함께 하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만큼 좋은 게 없죠. 딴 거 뭐 들고 오면 다 이게 설명도 먼저 해줘야 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시간 공간 하면 둘 다 잘 몰라요. 미지예요. 네, 그래서 다 알지만 상당히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주제가 되죠. 특히나 이제 디지털 사회가 살고 있잖아요. 디지털 사회에서 좋아하리라?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고민되실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좀 고민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끄집어내면 소리 작업 뭐 이런 거는 목소리와 소리가 뭐가 다를까? 이제 그러면 사람이라는 하나의 딱 몇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리와 목소리 그런 것도 신기한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목소리와 시간이 목소리와 소리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사회 문제가 풀려나가는 좀 그런 것들도 열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 뭔가 개념 아니면 뭐 수단을 가지고 언어를 만든다면 소통이 약간씩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그게 무기가 되고 그 중에 하나 탄생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이제 똥보니 학회, 뭐 대안전민주주의, 뭐 스폰터니티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글이죠. 자음과 모음에 뭐 매자가 있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언어라는 걸 만들잖아요. 말도 만들고 하듯이 똥보니 학회, 스폰터니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 도구를 우리는 제공하는 거죠.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당신의 언어를 만드세요라고 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이거를 조금 다르게 오해나 이렇게 너무 다르게 이해를 하시지만 이제 의도는 그런 것이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언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80대 혹은 20대의 손녀와 할머니가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똥보니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언어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얼마가 들어요? 얼마를 벌고 얼마가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참 답답한 거죠. 그분들이 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가치 기준이 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돈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수단과 기호나 어떤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연을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우연의 힘을 믿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의 법칙, 아까 이제 과학을 얘기드렸지만 자연의 법칙은 필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건 꼭 그렇게 되는 것. 필연이라고. 우연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 글자에서 우자가 만나 우자잖아요. 연은 자연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우연이에요. 그럼 필연은 그래서 필연은 뭘까? 그러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김동 선생님한테 뭔가 이렇게 타면
반드시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필연이잖아요. 이거를 자연 법칙이라고 하고 뭐 뉴턴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우연은 뭐냐면 가장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마음을 내야 돼요. 사람을 마음을 내서 길거리에 나서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났잖아요. 이게 우연이죠. 이것을 자꾸 사람들은 필연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저는 우연이라는 표현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연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만남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을 내서 정말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자연스럽다는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면 그 순간에 작가님과 만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에 힘이 있는 거죠. 자연의 필연적인 만남이 있는 반면에 사람의 마음이 닿아서 만남, 이것을 하는 것이 그러면 예술만 가능하냐? 저는 과학에서도 가능하리라고 믿고 싶은 거고, 그것이 이제 사이언스 월드에서도 노력하는 방향이다 좀 생각하는 거죠. 한번이 화폐의 결국 어쨌든 이름이 화폐라는 이름을 완성해요. 갑자기 화폐가 무슨 뜻인지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한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그걸 돈으로 이제 바로 엮어서 생각하는 수밖에, 제 이름 자체가 그 연상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을 왜 화폐로 지으시는 건가요? 화폐는 이제 영어로 하면 커런시잖아요. 흐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의 돈은 욕망을 향해서 흘러가야 갈 수도 있잖아요. 돈을 꼭 나쁘게 보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든지 뭐 대충 봐도 그렇고, 근데 동분의 화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거, 마음이 이렇게, 이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불은 밑에서 위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이입되고, 그 사람이 슬픔을 함께 하고 싶을 때 함께 흘러갈 수 있는 돈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돈의 화폐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을 인간의 어떤 마음이 발명해낼 수만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참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 지금의 화폐, 지금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진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 이 고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죠. 이제 막 생각을 시작한 거지만 돈이 뭘까 그거를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작년인가 그 인터뷰 사이언스 월드 홈페이지에 선생님이랑 작가님이랑 두 분이서 대화 나누는 영상 뭐 하나 올라가 있는 게 있었어요. 다른 작가. 네, 다른 작가님. 예. 남자 작가분. 돈으로 작업한.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얘기 나누는 거 제가 봤었는데,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 어떤 부족사회에서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거나 어떤 물건을 교환할 때 돈 이전에 했던 방식들이 빚을 지는 마음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게 있었어요. 그게 저는 해서 이렇게 머리 꽉 맞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게, 그러니까 빚을 지기, 누군가한테 뭘 해줘서 해준 걸 받은 사람이 그 빚진 마음 때문에 다른 걸 또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돌아가는 사회나 공동체가 그렇게 있었는데, 돈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그게 빚을 진 마음을 대신 이제 돈을 이제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빚을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한다거나 뭔가 같이 뭘 하는 거에 있어서 정리는 안 되는데 그냥 무슨 말씀입니까? 네, 그때 그런 그런 맞아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 네. 좀 부담도 안 드리고 사람들한테
만약에 약자 혹은 뭐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부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역할을 돈이 사실은 하거든요. 그런데 또 돈은 또 다르게 작용해서 권력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압류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사라지고 이쪽으로 부담은 덜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거죠. 공동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이제 풀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돈 주고 사람 시켜서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는 되게 권력을 나오세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힘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지만 좀 몸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다든지 이러면 마을에 권력이 못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또 흉내만 내고 또 미안하고 이러면 공동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그럼 이제 그냥 내가 돈을 낼게. 제발 좀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지 마. 공동체라는 게 상당히 좋은 면이 있죠.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돈으로 하고 싶은 건데 또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너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 좀 나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일을 하자. 또 이런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참 묘한 거죠. 이게 그런 것을 동분이 화폐라는 게 사실 조금 그죠.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저 아까 공동체도 아닌 자본론이라는 거 말씀해 주셔서 되게 진짜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공동체도 아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그 미묘한 어떤 균형 감각이 되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려워 있었나 봐요. 아니요. 그건 처음부터 명쾌하게 규정을 했었어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우리 사이언스 월드니 이제 조금 이제 경제 후진국을 위한 과제, 일단 공동체를 위한 과제라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셔서 둘 다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동체와도 고민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공동체를 만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또 그런 오해가 몇 가지 있어요. 또 자본주의 뭐 이런 거야, 아니면 뭐 사회주의적이다. 또 이렇게 들으면 이건 사회주의냐, 뭐 빨리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묘한 어떤 지점이 있어요. 미술이랑 되게 비슷해요. 미술에서 얘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미술, 공동체 화폐 거기 들어가서 그리고 과연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 부분부터 사실 의심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약간 저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프로젝트에 그렇고 또 화폐가 의미하는 게 여기에서 나온 화폐가 되게 정치적인 좀 느낌도 있었거든요. 화폐가 계속 가치가 없어지는 이런 건데 그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똥을 싸니까 그걸 가지고 먼저 생산력이 더 있는 그런 평등한 사회? 뭐 이러한 약간 생각도 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똥을 누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요. 똥을 이 자연 속에 환경 속에 보내서 그 오염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함으로써 생기는 가치를 머릿속에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가치들을 셈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똥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물 한 잔의 가치, 그다음에 수박 한 덩어리, 커피 한 잔, 혹은 뭐 대학 등록금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회가 상당히 좀 의외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치가 이제 항상 하면은 내가 월급이 얼마니까 이 생수가 비싸다, 수박이 비싸다, 영화 한 편이 싸다, 비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눈동을 환경을 보내서 오염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뭔가 하는 그것을 싹 들였을 때 그 기준을 기준으로 이게 10굴이라고 딱 정의를 했잖아요. 10굴을 주거든요. 그거를
그럼 그것과 대비해서 이거는 몇 꿀 정도 되느냐는 여기 계신 분 작가님이나 여기 선생님들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놓고 결정하는 게 새로운 가격,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죠.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제시하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이 생겨서 이 사회를 좀 이렇게 주무를 것이다, 조각을 만들 것이다, 이런 거죠. 저의 이제 저나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하면 내일 또 바뀔 거잖아요. 내일에 우리가 사이언스 월드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1년 전에 저의 모습이나 김대희 박사님이나 여기 계신 김정희 선생님이나 다 달랐을 거라는 거죠. 한 달 전에, 1년 전에 다 다른데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또 바뀔 거잖아요. 지금 두 분의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이언스 월드를 만들고 사이언스 월드니 또 사회를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있거라는 거죠. 지금 뭔가 딱 정해놓고 당신은 변했어. 내가 변했죠, 당연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 많은 고민을 했는데 2015년 시작했을 때하고 제가 같을 수가 있나요?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때 제안한 거랑 지금 틀리면 당신은 뭐 사기다. 그렇게 사기를 정의한다면 저는 사기꾼 거죠. 하지만 저는 저 자신한테 솔직한 거죠. 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바뀌고 바뀐 내가 다른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고민을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선언하시고 한 달 계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오래 지내시면 또 싸울 수도 있으시니까 너무 많이 싸우지 마시고. 그 뚱보리한테 관련한 지금 이제 계속 여러 고민들이 진짜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더 설명이 많은 글 같은 것도 있으면 뭔가 페이지가 있나요? 그냥 영어로 올려놓은 건 있고요. 한글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메일 알려주시면. 네. 이메일 알아요. 네. 그럼 보내주시면. 예,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것도 뭐 제가 그때그때 쓴 글에서 다음에 읽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나 이런 또 있어서 그런 걸 다 이해하시고 정제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도 될까요? 네네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뛰어오겠습니다.